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난감한 분위기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상하원 양원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7일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 형태와 표결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중 표결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의 성격을 과장했다고 해도 동북아와 세계의 안보를 위협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도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세계 최초 위안부 교육 법안의 통과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위안부 교육 법안이 재추진되면 뉴욕주 공립학교에서도 위안부 역사 등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관계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교육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벨라 의원과 학부모들은 뉴욕주 상원이 지난 2014년 전 세계 최초로 위안부 교육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기 내 하원 표결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며 올해는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이어 지난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한일 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위안부와 같은 암흑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뉴욕주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위안부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교육법은 전쟁 위안부 동원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역사상 최대 반인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란킴 의원도 주 하원에 동일한 법안을 상정해 올해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4만 건에 달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하루 평균 36명, 1년에 약 13,000명이 총기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기 사고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더 트레이스는 2015 미국 총기 폭력 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난 12월 23일까지 4만 건에 달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12,94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12세 이하 어린이도 최소 75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대부분의 자살 사례는 제외한 것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총기 폭력으로 희생된 셈입니다. 더 트레이스는 이와 같은 총기 사고가 약 100개에 달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며 인구 40만 이상 도시 가운데 2013년 이후 총기 난사 사고가 없었던 곳은 텍사스주 오스틴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총기 폭력 피해자 가운데는 흑인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3세 이하 어린이에 의한 총기 사고도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해 19명은 스스로에게 총을 쏴 숨졌고 25명은 자신에게 부상을 입혔고 15명은 타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2일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전국적으로 중계됩니다. 올해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공개한 영상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그동안 임기의 성과와 향후 희망적인 비전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뤄낸 괄목할 만한 업적과 올해 성취해야 할 과제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함께 헤쳐나갈 이슈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최측근은 올해 국정연설은 이번 회기 의회에서 논의될 안건들의 리스트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이슈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백악관 국정연설은 오는 12일 전국으로 생중계됩니다. 한편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특정 정당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민주당을 홍보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니스 맥도노 백악관 비서실장은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국정연설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묻지마 칼부림 피해를 당한 중국계 여학생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온라인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용의자 체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란킴 의원은 7일 플로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묻지마 칼부림으로 피해를 당한 여학생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게리박 변호사 등이 참석하고 피해 여학생을 돕기 위해 무료 법률 지원 등의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8개월 전 중국에서 뉴욕으로 조기 유학을 왔다가 지난달 16일 147가와 13번가를 걷던 중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괴한이 커터칼로 이 여학생의 귀와 목을 차례로 찔러 여학생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의원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여고생이 얼굴이 찢어지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며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펠파크 주민들이 새로 설치된 신형 주차 미터기에 높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잦은 오작동도 문제지만 오작동 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신형 주차 미터기가 잦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운에는 미터기가 고장난 상태인데도 단속 교통경찰이 티켓을 발부했다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정과 해결 방안을 수차례 타운 정부와 경찰 측에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정 펠팍시 의장은 신형 미터기 관련 문제는 미터기 관리 회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터기 운영이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직까지 타운 내부에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 의장은 고장 등의 이유로 미터기 관련 민원이 많은 것을 안다면서 이 때문에 최근 미터기 관리 회사 측과 비공개 회의를 했고 이달 안으로는 미터기 관련 민원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볼 로또 잭팟 상금이 7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복권 판매소가 북적이고 있는데요. 한인사회도 복권 구입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파워볼 로또 잭팟의 상금이 사상 최고인 7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9일 밤 11시 실시되는 잭팟 상금은 역사상 최고액인 7억 5천만 달러로 올랐고 당첨자는 상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4억 2,840만 달러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12년 메가 밀리언스 복권 당첨 금액 6억 5,600만 달러를 훌쩍 넘은 기록입니다. 이로 인해 복권 구입이 늘고 상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복권 판매점마다 구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한인델리 업주는 이번 주 초부터 파워볼 구입 고객들이 늘면서 하루 복권 매상이 1,000달러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워볼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 3,000분의 1보다 훨씬 어렵고 상어에 물릴 확률 2억 6,410만 분의 1보다도 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농무부가 새 식생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섭취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고 반면 육류 섭취의 제한은 예상보다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7일 농무부가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0년보다 설탕, 소금 섭취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기 섭취 제한은 예상과는 다르게 완화됐습니다. 먼저 설탕 섭취는 하루 권장 칼로리 2,000을 기준으로 10% 200칼로리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농무부는 12온스 캔 소다 한 병은 보통 120에서 15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설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는 하루 2,300mg 미만으로 권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인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평균 3,400mg입니다. 반면 고기 섭취 제한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방식품의약청이 소시지나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새 식생활 가이드라인에도 고기 섭취에 대한 제한이 강력히 권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예상과는 다르게 가공육을 비롯한 소량의 고기 섭취는 성인 심장질환 유발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며 고기가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LA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출입국 사실 증명은 무려 6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지난해 69,321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해 2014년에 67,795건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민원 업무 증가에는 지난 2014년 새롭게 시작된 재외공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이 크게 작용했으며 한국 내 재산 관련 처분 업무와 시민권 신청의 수요 증가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과 가족관계 등록 역시 30% 이상 업무 처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순회영사 활동은 지난해 총 80회를 실시해 7,886건이 처리됐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963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국립공원의 명물인 바위 절벽의 일부분이 붕괴되면서 도로가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관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45분쯤 140번 하이웨이에서 연결되는 공원 입구의 바위 절벽 일부분이 붕괴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이웨이 140번과 120번이 교차하는 지점인 엘포탈 로드와 빅오크 플랫 로드의 차량 통행이 금지된 상태로 공원 출입을 위해서는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우회 도로는 하이웨이 41번과 120번 서쪽 방향이며 모두 눈길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퀴에 체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공원관리국은 전했습니다. 월드리포트 오늘은 이번 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림보 스케이트 세계 신기록 7살 소년,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소년, 93세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 함께 보시죠. 7살의 틸로르 카이삼은 스케이트 신동입니다. 특기는 가로 놓인 낮은 막대를 스케이트를 신은 채 통과하는 림보 스케이트. 팔다리를 벌린 채 거미인간처럼 장애물을 통과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और नेशनल लेवल पर परफॉर्मेंस कर चुका है वो और अभी हमारे एक रियलिटी शो आया था आई कैन डू दैट उसमें भी उसने पार्ट लिया था. 카이삼은 매일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저녁에 다시 4시간 동안 훈련을 합니다. 스케이트를 시작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노력 덕에 최근 높이 25cm의 림보 터널 116m를 31.87초 만에 통과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6살 소년 장그라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심지어 전선을 혓바닥에 대니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उसे मुंह से ही छील देता हूँ तो मुझे बिल्कुल भी डर नहीं लगता. मैंने पिछले 2 सालों में लगभग 50 마을에서 전기 소년으로 유명한 장그라는 최대 11,000볼트의 전기 충격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60여 가구의 전기 제품을 고쳐준 전기소년. 자신의 능력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우스 씨는 93세인 지금도 매일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의 손끝을 타고 나오는 선율은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황홀합니다. Every day I spend an hour at it. I just do that. It's makes me feel good, keeps me limber. 11살 때부터 평생 피아노를 취미로 삼아온 그는 종종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음악회도 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음악을 알리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He's got fans, and they just feel his joy and his little happy style comes and touches their hearts, and they write these beautiful comments. 클라우스 씨의 300여 개가 넘는 연주 동영상은 조회 건수가 200만을 넘겼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그는 전 세계 팬들에게 여전히 열정적으로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시티와이드 페리 서비스 개발안에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뉴저지를 잇는 페리 노선 추가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국은 오는 2017년까지 퀸즈 등지에서 출발해 맨해튼과 연결하고 맨해튼 이스트 34가와 다운타운 월스트리트를 왕복하는 페리 노선 5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새 페리 노선이 개발되면 각 노선의 편도 요금은 $2 75센트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사의 보안망이 뚫렸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사는 7일 전국적으로 32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이 악성 바이러스 혹은 타임워너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해킹해 타임워너사 고객 정보를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워너는 자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된 증거는 없다고 설명하고 32만 명은 전체 고객의 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슬림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뉴욕 시민자유연맹이 무슬림 불법 사찰 논란 소송 2건을 해결했습니다. 피고 측인 뉴욕시경은 무슬림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테러 수사 등에서 불법 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01년 언론 보도에서 비롯됐는데 경찰이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해 이슬람 사원과 학생단체, 식당 등 무슬림 사회를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제기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차량 인스펙션 위조 스티커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CBS 뉴스는 한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곳곳에서 위조된 차량 인스펙션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조 인스펙션 스티커는 온라인에서 약 $80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1000여 개의 위조 차량 인스펙션 스티커를密수하려던 한 브롱스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으며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겠으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린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